맨시티가 또다시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상성이 잡혀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전반을 2대 0으로 마치면서 오늘은 쉽게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2대 2 무승부. 분명 무승부인데 경기를 보고 나니까 패배한 것 같은 기분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경기에서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마 많은 팬들이 이 경기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부분이 바로 후반 경기력 저하였을 겁니다. 맨시티는 또다시 전반에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후반전을 보여줬습니다. 겉으로 보면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맨시티만 그래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토트넘 역시 체력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특히 최근 토트넘의 홈 경기력이 그리 좋지 않았던 점과 부상자들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두 골 차 리드를 후반에 따라잡힌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후반 들어서도 전방 압박은 계속 나갔지만 그 뒤를 받쳐줘야 할 이선의 템포가 늦어졌고 수비 라인은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습을 1차적으로 저지해줘야 할 로드리의 컨디션도 여전히 좋지는 않은 상태죠. 실바나 오라일리 역시 몸이 위쪽으로 쏠린 상태에서 스프린트를 하다 보니 이미 한 템포씩 늦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게 되었습니다. 후반에 투입된 레인더르스가 이 부분에서 더 뛰어주길 기대했지만 여전히 헤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첫 실점 장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수와 별개로 맨시티가 계속해서 겪고 있는 후반 경기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승 경쟁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홀란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홀란드는 지금 지쳐 보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평소에 홀란드였다면 훨씬 쉽게 처리했을 득점 기회들, 그리고 동료에게 연결했어야 할 패스 장면들에서 아쉬움이 계속 남았습니다. 홀란드의 체력 관리를 위해 마르무시의 복귀를 간절히 바랬던 가르디올라 감독이지만 여전히 홀란드를 선발로 투입하며 말과는 다른 선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보여줬던 강한 전방 압박과 역습 상황에서의 폭발적인 스피드,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밀리지 않던 피지컬, 지금의 홀란드에게서는 이 장점들이 예전만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홀란드는 이 팀에 반드시 필요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체력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보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끝까지 지쳐 보이는 홀란드를 대신해 전방에서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려줄 선수의 투입은 없었고 마르무시는 결국 정규 시간이 거의 끝난 뒤에야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로드리와의 교체였죠. 문제는 마르무시 역시 이번 시즌 제대로 된 출장 시간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후반에 투입돼서 뭔가를 보여주길 기대하려면 그 전에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기회가 먼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교체 타이밍과 선발 라인업 선택은 홀란드에게도 마르무시에게도 모두 가혹해 보이는 선택으로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레인더르스입니다. 기록만 놓고 보면 레인더르스의 이번 시즌 성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리그 기준으로 5골 2어시스트. 하지만 경기력은 기록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토트넘전에서 레인더르스에게 기대했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실바나 오라일리를 대신해 로드리의 빌드업을 도와주고 로드리 앞에서 더 활발한 활동량을 가져가며 상대의 1차적인 공격을 저지해주는 역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격 전개 과정에서 불필요한 턴오버로 역습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고 여전히 애매한 상황에서의 판단들은 왜 레인더르스를 데려왔는가라는 의문을 다시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레인더르스가 남은 시즌 동안 기록이 아니라 경기력으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셰르키와 세메뇨의 득점, 그리고 솔랑키의 멋진 아크로바틱 골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인물은 선수가 아니라 로버트 존스 주심이었습니다. 솔랑키의 첫 득점 장면에서 게히의 뒷발을 차는 모습이 VAR에 잡혔지만 결국 득점은 인정됐고 후반 코너킥 상황에서는 홀란드가 두 명의 선수에게 감싸 안기듯 넘어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몸싸움을 관대하게 보는 판정 기준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아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시티에게만 판정이 불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후반에 있었던 로드리의 발이 높았던 장면이나 역습을 끊어내는 과정에서는 카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도 있었죠. 하지만 주심은 그런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맨시티는 심판 판정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인터뷰를 통해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판 판정은 경기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한 몸싸움에 파울이 불리지 않으면 더 거친 플레이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선수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득점과 직결된 판단 하나가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겼어야 한다는 말로만 정리해버린다면 판정 개선에 대한 여지는 오히려 더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는 선두 아스날과의 승점차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팀은 1점씩 승점을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맨시티가 우승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후반 경기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경기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경기력이 떨어진 선수,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선수들에 대한 관리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쉽게 해결된 문제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독과 선수들 모두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고 맨시티가 참가하고 있는 대회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다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이번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이 무승부, 결과적으로 맞는 결과였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